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 지역의 기대가 큰데요.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공주부여 청양의 박수현 국회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위 위원장 활동하셨는데 가장 잘한 점 하나,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하나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지금까지는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균형 성장으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마중물이 되어서 지방이 발전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여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수도권이 재집중화는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방 소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므로 무엇인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또 자원과 기회가 서울로 다시 가지 않아도 이 지방이 수도권처럼 교육, 문화, 복지 등 많은 것들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주어야 안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여건을 수도권처럼 그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고 수도권의 자원과 기회를 내려가도록 하는, 그래서 지역을 성장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균형 성장으로 확장된 것, 이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요. 이것을 또 뒷받침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돈과 제도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재정 전략과 제도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중앙정부 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보조금, 지방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도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앙정부의 메뉴에 따라서 돈도 절반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특회계의 자율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5년에 3조 8천억 규모 정도 되거든요. 몇 년 동안 늘어왔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이번에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이것을 무려 내년 첫 해에만 10조 원 이상으로 늘렸으니까 한 3배 이상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지사 또 대전시장 이렇게 시도지사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 지역에 맞는 콘텐츠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종류와 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특색 있게 변화시켜야 경쟁력이 생기고 지방 소멸을 막아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돈을 완전히 내려준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산에 민간 공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총 사업비가 500억이 조금 넘었어요. 500억이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제성이 부족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의 총 사업비 규모를 500억 원에서 25년간 묶여 있었던 것을 제가 이 균형성장위원회에서 1,000억으로 늘렸어요. 25년 만에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충남 같은 이런 곳에서 중소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가 대개 500억에서 1,000억짜리가 많은데 이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바꿔낸 것이에요. 또 특히 대전에는 과학수도로서 R&D가 중요한데 이 지방의 R&D, 균형성장을 위한 R&D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완전히 이 제도를 면제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R&D 예산이 전체가 한 35조로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것을 완전히 되살려놓은 것에 더해서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도 면제한 이런 재정 전략과 제도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함으로써 그냥 구호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과거 정부에도 이런 것을 다 알긴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한 것이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답을 다 알았는데 답안지에 답을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점수를 맞지 못한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이 국정기획위원회 시간을 통해서 이 제도를 완전히 바꿔냄으로써 이미 답안지를 정확하게 썼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핵심인 5급 3특 정책이 과거의 광역경제권과 좀 비슷해 보이는데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도, 우리 충청남도, 대전시 이렇게 하나의 광역도, 시도 이런 걸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도를 내는데 우리 대전시만 다니는 철도가 있을까요? 대전을 지나서 공주를 지나서 충청남도 저 서해까지 가야 그래도 이것이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철도가 놓여지는 게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초광역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광역과 광역을 합한 것. 그래서 이 과거의 광역 경제권은 그렇게 단일 하나의 광역 단위였다면 지금은 2개 이상의 광역과 광역을 묶어서 정말 광역 교통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5급 3특.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수도권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방을 메가시티와 광역경제권 이렇게 만든다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수도권에도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은 수도권을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청권, 호남권, 그다음에 대구, 경북, 대경권, 부울경이라고 하는 동남권 이렇게 5개의 초광역권으로 특징화하는 거예요. 거기에 각 극마다 어떤 특화된 산업 배치 전략을 세우고 그러죠. 뭐 그런 것입니다. 3특은 뭐냐?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시 여기는 이미 특별자치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묶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 특별자치시도는 그대로 3특으로 나머지는 2개 이상의 광역권을 묶어서 초광역권으로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5급 3특 전략입니다. 그럼 이 광역 생활 경제권이 핵심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작 대전과 충남이 추진하는 행정 통합은 국정 과제에 담기지가 못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초광역 2개 이상의 광역들이 묶여서 이런 공동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생활권도 일치가 되고 주민 의식도 서로 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행정도 좀 통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권이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4개 시도가 이미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완전히 행정이 통합되기 한보 직전인 특별자치단체로 출범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면 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역 교통망을 논다든지 이런 걸 하게 돼서 특별자치단체는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자치단체가 뭉친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는 잘했는데 거기에서 4개 시도가 하는 공동사업을 개발하지 못해서 이것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상황인 행정통합 그것도 충북과 세종은 빼고 대전과 충남만 일단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거버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이 거버넌스, 이것에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 동의를 통한 주민 생활권의 일치, 같은 공동사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한 식구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경쟁력을 갖추는 이렇게 한 권역이 돼야 되는데 이 행정통합만 해놓으면 서로 누가 먼저 도지사를 먼저 할래 가지고 싸워요. 이 밑에 광역교통망을 만들거나 공동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첫째는 순서가 거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4개 시도의 특별자치단체는 잘 만들었는데 공동사업을 잘 개발하지 못해서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그 상황에서 더 한 단계 높은 행정통합을 그것도 대전과 충남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이 거꾸로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에 지금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이 법을 특별법으로 해야 돼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은 특별법도 만들자는 이야기도 없이 행정통합만 하자고 딱 나선 거예요. 그것도 대전, 충남 2군데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데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 시도민들이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를 지금 아시나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정치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초광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자꾸 먼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를 묶어내는 어떤 공동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고 초광역 교통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식구처럼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생각들이 비슷해지고 공동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뭉치면 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이 생기겠어.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행정 통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광역연합이 출범을 해 있습니다. 이 5극 3특 측면에서 보면 선도 지역인 건데 좀 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특별자치단체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을 했어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광역교통망의 건설과 어떤 공동체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문패만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5극 3특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5극 3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권역별로 특징에 맞는 산업군을 배치를 하고 그런 어떤 그 중소도시에는 그 예를 들면 뭐 반도체가 우리 대전 충청권에 뭐 맞는 산업이라면 그러면 우리 어떤 공주에는 그와 관련된 무슨 산업을 배치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짜져 있는 것이잖아요. 짜게 되는데 그런데 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고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이 공동사업이 돼 왔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많이 받겠죠. 그러나 그런 그림 자체가 현재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세종 집무실로 좀 넘어가면 세종 집무실이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이 됐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확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라는 단서가 붙다 보니까 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들 때만 해도 온 충청인이 다 떨쳐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처음에는 주변 도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블랙홀 현상이 생기고 그런데 그 도시가 완성이 되면 성장을 하면 그 신도시에서 넘쳐나는 많은 자원과 기회들이 주변으로 흘러넘치면서 함께 담쟁이 넝쿨이 서로 손을 잡고 담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이 지역을 함께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인들은 협조했습니다. 특히 공주는 땅과 인구를 떼어주면서까지 협조를 했지요. 그런데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구나. 수도권의 사람들까지도 아마 헌법에서도 이것을 보장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교훈을 저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충청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불신이 있죠. 이게 과연 되는 거야? 이런 것인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드시 됩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새 정부의 강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우선 2가지를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 기분 나쁘다. 뭔가 부속 건물 같지 않아요? 작은 집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니라 대통령 세종집무실로 이름을 바꾸자. 그다음에 국회도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임기 내에 대통령실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완공하려면 올해 안에 이 설계 공모 작업에 착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겁니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이걸 완공한다고 공약했는데 그걸 하려면 25년 지금 하반기 안에 설계 공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거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국정기획위원회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신속추진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하자.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의했는데 다행히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줘가지고 신속추진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대통령실과 협의를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와서 직접 발표를 신속추진과제 선정을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의지가 다른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꼭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이것을 특별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특별법을 다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당연히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어떤 의지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이번에는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충청인의 꿈이 또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의 그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네. 연내 처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또 그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론으로 연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공공기관 이전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네. 언제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될까요? 예, 이 공공기관 이전이 1차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1차에 굉장히 덩어리가 큰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이 다 분산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한전이 어디로 가고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연말까지 이 공공기관 이전할 것이 뭐가 있지? 라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된 것은 있지만 그 몇 년 사이 또 변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아마 약 한 300에서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는 혁신도시가 없었어요. 세종시가 일종의 혁신도시였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내포 신도시, 여기를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을 저희가 해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주장을 해야죠. 두 번째 이어지는 공공기관은 바로 1차에 이전하지 못했던 우리 충청권의 혁신도시로 이걸 이전해야 한다라든가 또 대전에는 이런 R&D와 과학수도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공공기관을 일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렇게 추가로 지정된 우리 충청권의 혁신도시로 그리고 어떤 과학수도의 꿈이 있는 대전으로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관들을 그 전수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잘 봐서 그것을 당연히 유치하는 노력을 초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할 것이고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더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이 시범 도입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지방비 매칭 사업이 네. 좀 이 지방 재정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 네. 좀 가지고 계신 해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번에 아마 경제 뭐 회복 지원금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 경기가 민생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것을 해보니 그 지역 상품권의 형태로 일정 기간 내에 쓰도록 그 지역에 쓰도록 하니 그 돈이 수조 원이 그 지역에서 도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지방의 경기를 살리고 이렇게 한 경험들을 저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이렇게 어떤 기본소득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이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국에서 6개 군 지역을 이제 뭐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지역 이렇게 되겠죠. 을 선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전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어떤 기본소득을 주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미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의 군 지역의 한 면 단위라고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 다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다 갖게 되니까 미장원도 가게 되고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물건도 사게 되고 그 면 지역이 활성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은 그냥 뭐 유령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효과는 증명이 됐지만 규모가 작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예산을 약 한 2천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1,700 얼마 정도 될 겁니다. 확보해놓고 있는데 6개 시군. 우리 충남에서는 저는 우리 청양군이 인구가 한 3만 정도 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하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재원 규모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양군을 기준으로 봐도 이 군비 30%를 들여서 이걸 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어떤 재원 부담을 조금 줄이고 국가가 좀 부담하는 시범사업 쪽으로 이 설계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업의 시범사업은 매우 가슴이 뛰는 그러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국가 균형 성장 차원에서 굉장히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이 충남도지사 출마 계획 있으십니까? 예,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확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충청남도 지방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국가 균형 성장의 밑그림을 제가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렸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저를 국가 균형 성장의 설계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데 아마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그런 어떤 설계에 따라서 뭐 집행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자꾸 이제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충남도지사, 대전시장이 되어서 뭐니 해도 이렇게 균형 성장 정책을 하더라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18년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일을 잘할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강훈식 전 의원이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가장 우리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책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도로 하더라도 현실로적으로는 뭐 양승조 전 지사님이나 복기왕 의원이나 또 문진석 의원이나 어기구 의원 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다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도민의 우리 대전 시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어떤 능력을 힘을 도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현재로 봐서는 저보다는 또 죄송하면 다른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 보다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비서실장님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은? 많이 나눴죠. 오, 제가 그래서 반응이- 출마를 하도록 권유하고 그러고도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